안녕하세요, 제든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마텔의 고대 악어 피규어, 오늘은 푸루스사우루스를 준비해봤어요. 가뭄에 콩나듯 잊을만하면 발매가 되는 몇 가지 특정 공룡 혹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기 공룡, 중형 사이즈의 용광류 피규어, 그리고 고대 악어까지. 오늘 소개해드릴 고대 악어 푸루스사우루스 역시 그 중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발매됐던 고대 악어 피규어는 에픽 에볼루션 때 그리포스쿠스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거의 1년 만에 발매되는 새로운 악어 피규어라 너무 반갑습니다. 제품은 현재 국내에는 미발매 상태, 가장 먼저 영국 스미스토이에서 구매할 수 있기는 했지만 지금은 아마존에서도 재고가 등록되어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구매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사실 국내에도 자이언트 스래셔 제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웨이브도 시간이 지나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도 해보고요. 푸릇푸릇한 느낌의 푸루스사우루스, 이름에서부터 상당히 푸릇한 느낌인데 혹시 그래서 푸루스? 하하하. 꼬리가 결합된 상태로 발매됐기 때문에 가로 길이가 조금 더 긴 직사각형 형태의 주라기 월드 리버스 포장에 담겨 있습니다. 박스 디자인 자체는 지금까지 살펴봤던 리버스 라인업 제품들과는 큰 차이는 없고요. 꼬리 쪽에 액션 기믹을 스포일러하는 그림이 담겼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듯 이번에도 꼬리로 무언가 하겠죠. 박스 뒷면에는 또 다른 꼬리 액션 기능을 설명하는 그림이 놓였는데 뭔가 그림 자체가 마치 데스로를 하려는 듯한 악어의 모습이라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마텔의 꼬리 액션 기믹은 프라이멀 어택 때부터 줄곧 적용됐던 모습인데 라인업이 발전할수록 단순 움직임 컨트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다른 액션 기믹을 추가한다는 것이 마음에 드는 리버스 라인업 자이언트 스래셔 피규어입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이번 웨이브로 함께 발매된 킬란타이사우루스 피규어까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해당 제품은 이미 제 채널에서 리뷰 완료했으니 아래쪽에 링크 참고하셔서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푸릇푸릇한 푸루스사우루스를 박스에서 꺼내 보았는데요. 마텔은 악어 피규어를 발매할 때는 항상 옆으로 누운 상태로 포장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바라보는 건 등이 전부, 이렇게 박스에서 꺼냈을 때 진짜 실물 영접을 하는 느낌입니다. 일단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을 보고 있는 것부터가 이번 피규어는 리테일 가격은 다 했다 라는 평가를 줘야 할 것 같은데요. 리버스 라인업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조형과 함께 새로운 피부 질감 표현도 훨씬 나아졌고 도색도 일반 라인업 왕구치고는 정말 눈에 띄는 발전을 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해당 제품으로 현생 악어 색감으로 리페인팅을 한다면 정말 작품이 될 것 같네요. 물론 저는 똥손이라서 해당 부분은 실현 불가능. 하지만 능력 좋으신 분들은 푸루사우루스의 리페인팅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제품을 구석구석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가장 먼저 살펴볼 푸루스사우루스의 머리, 역시나 이전에도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고대 악어 머리 조형이 사용됐습니다. 그리포스쿠스나 사르코스쿠스 피규어와는 전혀 다른 주둥이 형태, 이번 푸루스사우루스의 길이는 훨씬 짧고 엘리게이터처럼 넓적한 형태의 주둥이를 가지고 있네요. 대신 피부 질감 표현은 조금 독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파충류의 느낌을 살렸기는 한데 옆에서 바라본 머리 피부 질감의 선명도는 조금 흐릿해요. 하지만 머리의 윗부분, 해당 부분은 훨씬 선명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도색 역시 위턱 베이스는 굉장히 어두운 파란색, 남색으로 마무리된 반면 주둥이의 위쪽과 끝부분은 조금은 톤이 다른 파란색이 적용된 모습, 이런 선택 굉장히 독특하다 할 수 있습니다. 푸루스사우루스의 눈은 제주 감귤이 떠오르는 주황색으로, 동공은 다행히도 검정색으로 표현됐네요. 사실 높은 확률로 바디 컬러인 파란색으로 적용될 뻔했지만 다행히도 검정색으로 잘 마무리됐습니다. 아래턱 역시 피부 질감 느낌은 좋으나 윗턱과 동일하게 그렇게 선명한 것 같다 라는 느낌은 들지 않네요. 대신 특이한 점이라 한다면 앞쪽에는 어두운 파란색의 무늬가 이어지다가 뒤로 갈수록 톤이 점점 연해지는 자연스러운 색전한 디테일을 뽐내고 있고요. 아래턱 자체는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지만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목주머니,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불룩 솟아오른 모습, 이렇게 조금은 대놓고 확 목주름이 나타나는 모습은 우리가 티렉스 피규어에서 정말 바랬던 부분이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고대 악어 피규어에서 먼저 만나볼 수 있게 됐네요. 목 아래쪽은 파충류의 피부빈의 표현을 연상시키지만 역시나 그렇게 선명하다 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푸루스사우루스의 입관절, 독특하게 위턱에만 존재하지만 액션 기믹과 연동되어 따로 고정은 불가능합니다. 푸루스사우루스의 이빨, 역시나 별개의 플라스틱 파츠로 제작되고 심겨졌기 때문에 조형과 도색의 미스로부터 훨씬 자유로운 모습, 개인적으로 이빨의 날카로움이나 개수, 이번 피규어에서 정말 너무 마음에 드네요. 정말 뾰족해 보이지만 부드러운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나머지 입안 내부는 그냥저냥 그렇게 특별한 부분까지는 없고요.
혓바닥 조형이나 잇몸 질감 표현, 핑크색 도색과 유광 표현까지 기존 마텔 피규어 입안 디테일과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목의 가장 윗부분은 악어 등판과 같은 모습이 잘 재현됐는데요. 확실히 머리와 목은 몸통과 비교했을 때 피부 질감 표현이 굉장히 흐릿하다 라는 느낌을 받죠. 윗턱보다 어떻게 목이 더 심한 것 같네요. 도색은 윗부분은 파란색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하늘색으로 자연스러운 색 전환이 이루어지고요. 피부 질감 역시 아래턱에서 받아왔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프루스사우루스의 거대한 몸통, 이제 진짜 악어 같은 모습이 펼쳐지네요. 배열은 일정한 모습이지만 돌기 하나하나 모두 선명도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쌈마이 느낌은 피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통 윗부분 도색은 목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어두운 톤의 파란색인데요. 뒷다리 부분에는 이렇게 하늘색의 무늬가 이어지는 모습. 하지만 해당 줄무늬는 목에서부터 쭉 시작됐더라면 좀 더 느낌이 좋았을 것 같네요. 그런데 몸통 가장 위의 솥은 꽤나 크기가 큰 돌기들. 해당 부분은 다른 돌기와 색부터가 다른 게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사실 특별한 건 아니라 해당 부분은 별도의 플라스틱 파츠로 제작되어 몸에 심어졌습니다. 마텔 갑옷 공룡 피규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디테일이죠. 재질은 이빨보다는 조금 강도가 있지만 부드럽네요. 몸통의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옅은 톤의 파란색으로 자연스러운 색전환과 동시에 단단한 갑옷 같은 피부에서 굉장히 파충류스러운 새로운 형태의 질감 전환까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부분, 머리와 목에서 봤던 것과는 또 다른 형태의 피부빈의 표현이 적용됐고 선명도도 훨씬 다르죠. 도색도 가만히 살펴보면 옆구리라고 다 같은 파란색이 아니라 앞다리 부분, 뒷다리 부분에 색이 또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파란색 하나로 선정해서 굉장히 다양한 채도의 파란색을 프루스사우루스에 적용했기 때문에 뭔가 입체감이 느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몸통의 아래쪽은 악어 백가죽의 느낌을 잘 표현해뒀습니다. 사족 보행을 하는 프루스사우루스는 마텔의 일반적인 악어 피규어와는 다르게 마치 땅 위를 걸으려는 모습을 표현하려 한 걸까요? 조금은 땅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다리 역시 조형이 얌전하지만은 않네요. 먼저 앞다리는 현색 악어를 떠오르게 하는 피부 질감 표현이 적용됐지만 근육의 정도는 훨씬 압도적이에요. 특이하게도 팔꿈치 부분에는 돌기인지 퀼인지 무언가가 솟아올랐지만 해당 부분은 몸통이 돌기와는 다르게 단단한 재질이라 누르면 아파요. 발가락은 5개, 모두 개별적으로 조형이 완료됐지만 도색은 생략. 역시나 이 부분도 예상했다 마테라. 뒷다리 역시 동일한 모습. 하지만 몸통처럼 앞다리와는 톤이 다른 파란색이 적용됐고 앞다리에 솟아올랐던 단단한 돌기들이 뒷다리에는 생략됐습니다. 근육량은 역시나 어마무시하고요. 뒷다리의 발가락 역시 모두 개별적으로 조형은 완료됐지만 도색은 역시나 생략됐네요. 자이언트 스래셔 프루스사우루스 피규어의 DNA 스캔 코드는 우리가 예상했던 뒷다리가 아니라 앞다리 쪽에 위치했답니다. 이건 예상 못했다 마테라. 마지막으로 살펴볼 프루스사우루스의 거대한 꼬리. 우선 한번 커브진 형태로 표현됐음에도 불구하고 길이나 꼬리, 전체적인 피규어의 비율에 안성맞춤인 느낌인데요. 몸통의 뒷다리 부분에서부터 새겨진 하얀색의 줄무늬가 꼬리에서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꼬리의 중간 부분에서 끊기게 되는 마텔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디테일은 몸통에서 봤던 것과 동일해요. 꼬리의 가장 윗부분의 돌기들은 별개의 플라스틱 파츠로 제작되어 부드러운 재질. 하지만 꼬리의 끝부분은 돌기뿐만 아니라 해당 부분 전체가 조금은 부드러운 재질로 제작됐습니다. 꼬리는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색전환 혹은 피부 질감 변화의 디테일은 없네요. 이 부분 전체가 그냥 단단한 갑옷 같은 느낌입니다. 자이언트 스래셔 프루스사우루스 피규어의 관절, 꼬리가 액션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충 머리, 목, 꼬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고정할 수 있는 관절이 없다는 사실 이미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일단 열고 닫히도록 설계된 거대한 위턱. 목은 좌우. 혹은 회전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요. 앞다리는 액션 기믹과 연결됐기 때문에 앞으로만 움직입니다. 반면 뒷다리는 그나마 자유롭게 앞뒤로 회전이 가능하지만 조형 자체로 인해 움직였을 때 포징이 굉장히 어색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꼬리는 좌우 혹은 회전시킬 수가 있는데 액션 기믹과 연동됐기 때문에 별도로 고정은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자이언트 스래셔 프루스사우루스의 액션 기믹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예상 가능했듯 꼬리를 통해 작동시킬 수 있는 액션 기믹은 먼저 좌우로 움직였을 때 머리가 따라서 움직이고 입을 열었다 닫았다
회전시켰을 때는 머리와 입이 열고 닫히는 것은 동일하지만 앞다리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추가됐답니다. 뭔가 고대악어 피규어에서 상반신 회전 관절을 추가하고 해당 기믹을 섞었다면 마치 데스로라는 모습의 흉내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여러가지 도전을 많이 하고 있는 마텔이니까 이것도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네요. 리뷰를 마치기 전에 간단한 사이즈 비교를 진행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 웨이브로 함께 발매됐던 킬란타이사우루스 피규어와의 사이즈 비교, 크기 비교상 그렇게 심한 차이는 없죠. 다음으로는 익스트림 촘핑 티렉스 피규어와의 사이즈 비교, 마지막으로 어택팩 라인업 벨로시랩터와의 사이즈 비교샷입니다. 마텔의 새로운 자이언트 스래셔 푸루스사우루스 피규어, 오랜만에 만나는 고대악어 피규어, 개인적으로는 조형, 도색, 액션 기믹까지 리테일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현생 악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도색면에서는 뭔가 너무 판타지스럽다는 느낌이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예전 악어는 이런 색감이었을지 또 누가 알겠어요. 보통 중형 사이즈의 피규어들은 죄다 공룡으로만 발매되기 마련인데 이렇게 가끔 진짜 고생물 피규어가 나와줬을 때 더욱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이언트 스래셔 푸루스사우루스 제품을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발매된 마텔의 고대악어 피규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은 어떤 것인지까지도 댓글에 한마디씩 꼭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